자, 애청자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세계 경제까지 신경 써야 되냐 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세계 경제의 흐름이 우리 증시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일어난 이슈들, 어떤 일이 있고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시간적으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챙겨드리고 있는데 몇 가지 기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용부진에도 내달 테이퍼링.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사실 고용부진이 발표가 나왔죠. 한 예상치보다 거의 40% 정도 밑들었는데 이게 일자리 지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겉보기보다 나쁘지 않다고 또 패드의 정책 핵심 지표인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다음 달에 실시할 확률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9월 고용지표 발표량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5월 이후 최고치 상승했죠. 사실 국채금리 올라가면 항상 주식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제 전에 미국 주식도 살짝 안 좋았죠. 뭐 크게 무너진 건 아니고 사거래일째 미국 주식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보면 밀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지난 8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19만 4천 개 증가했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50만 개를 예상하기 때문에 거의 40% 수준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용 지표를 가만히 떠다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이제 힘을 얻었는데 정부 부문 일자리가 많이 줄었을 뿐 민간 부문에서 크게 했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 정부에서 이 일자리를 만들어 놓는 이 자리는 줄었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크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은 좋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 좀 힘이 더 실리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제 9월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4.8%. 이 고용 지표가 이 테이퍼링 시점을 늦출 만큼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다는 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물가 불안이 사실은 앞으로 증시에 더 큰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죠. 패드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데 지금 2배가 넘었죠. 4%. 이게 실제로 많이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 흐름 속에서 공급만 찾으니까 지금 중국의 전력난 요거에 이어서 인도의 전력난도 생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이 차질도 개선되지 않고 있죠. 실업자들 일자리 복귀가 늦어지고 물가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날 고용보고서에서 9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8월보다 0.6%, 지난해 9월 대비 4.6% 올라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임금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큰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전력난, 인도의 전력난 이따 말씀드렸던 최악 경제난 레바논은 전부 다 전력이 다운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이퍼링이 거의 다음 달에 실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 증시에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레바논이 지금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죠. 이렇게 연료 부족에 결국 전력 공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온 도시가 깜깜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덴마크산 레바논산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장사하는 거, 뭐 전기로 돌릴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나라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제 기술과 연료난에 허덕여온 지중해변 중동국가 레바논이 결국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의 이 국영 전력 회사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료 부족으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두 곳이 가동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 레바논이 2019년 시작된 경제 위기가 코로나19 대유행,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 위기인데 레바논도 심각했다는 얘기죠. 지난해 8월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아주 국가 붕괴 직전 위기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이 지난 9월에 재벌 출신의 나지브 미카트 총리가 14개월 만에 새 정부를 꾸리고 IMF 등과 구제금융 등 우리나라도 IMF 한번 거쳤죠. 논의하기로 했는데 최악의 경제 상황이 반전될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경제 상황이 상당히 만만치 않고 특히 전력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기 없이는 단 1분 1초도 못 사는 게 현대 상황인 거죠. 잠깐 재밌는 얘기 나와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미국 시사평론가가 오징어 게임 이 취업고를 보는 이게 중국에서 지금 자꾸 자기들 거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거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나라 거 같은데. 우리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닌가요? 그죠? 어쨌거나 넷플릭스의 드라마의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이 글로벌 신도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드라마 보면 거의 다 1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녹색 책복을 입고 진행을 하는 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참 대단합니다. 스페이스X 목값이 거의 1,000억 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 핵토큰 기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약 119조 6천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튼텐스가 있는데 이게 이 가장 큰 핵토큰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니콘이라고 하죠. 이 스타트업 중에 이제 엄청 잘 된 회사를 요거보다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핵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핵토큰이 기업 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니콘의 보통 100배가 이뤘을 때 이 핵토큰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핵토큰 기업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스페이스X가 지난달 인류 최초로 모두 민간인으로 이뤄진 첫 우주여행인 인스퍼레이션 4를 성공시켰죠. 그러면서 테슬라도 이제 관계사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되고, 이 최근에 6.7% 올랐고, 이 스페이스X의 이 현재 주가 가치를 봐도 10억 달러 이상의 이 가치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단한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 저분 말 한마디에 그냥 비트코인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도지코인도 왔다 갔다 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번에도 완전히 뭐 잭팟 아닌 엄청 큰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자,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이왕이면 전부 다 WHO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에 알려드렸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청이죠. 질병통제예방센터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서 지금 WHO가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이 파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시노팜이죠. 요걸 맞은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이 70여 개국 40억 인구가 접종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도 결국 미국에 입국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WHO의 긴급 승인이 안 났기 때문인 거죠.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건 WHO나 최소한 FDA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긴급 승인이라도 받으면 우리는 받아주겠다. 근데 WHO나 이 FDA 승인을 못 받고 지금 EMA까지 승인을 아예 못 받은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들이 좀 불안불안하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은 시노박, 이 시노백, 시노팜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 측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자꾸 뭐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시노백, 시노팜도 역시는 중국 건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래도 이것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미국하고 입국하라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반드시 WHO나 이 EMA 어떻게든 여기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WHO 승인 자체 안 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정치적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일부 국가가 WHO가 승인한 백신을 인정하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기 때문에 결국은 WHO를 긴급 승인한 이 백신들은 전부 다 예의 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항상 EHB를 찍어서 나노코박스 영상을 항상 알려드리는데, 근데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 한 단계 남았죠. 이게 예전에 이제 3, 4월 전 계산대 제가 한번 영상 찍어드렸어요. 자, 4일 베트남 언론 콩로에 따르면 나노코박스 임상을 담당한 육군 사관학교의 관계자 나노코 백신 임상 시험을 이미 오래전에 완료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베트남 언론이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신청이 복원이 완전히 제출됐고 나노코박스 승인 여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승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WHO나 FDA 긴급 승인까지 가야 전체적으로 우리 HLB 같은 종목들이 좋겠죠. 나노젠과 MOH가 케박 체결됐기 때문에 또 미국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서는 WHO나 EMA 승인이 꼭 필요한 경우, FDA 긴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 이왕이면 베트남의 승인에 이어서 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뉴스를 잠깐 참조해 보면 삼성과 파운드리 경쟁 업체죠. TSMC가 일본과 손을 잡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구마모토의 공장을 세우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되고 있다라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큐슈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규모가 8천억에 약 8조 5,600억이고 이 중 최대 절반 일본 정부가 보조한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8조 5,600억 중에 4조 가까이를 투자해준다는 얘기죠. 자, 가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 안보를 주 전략으로 내세웠죠. 그런데 대만과의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번에 투자권은 꽤 크죠. 일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TSMC가 결정이 되면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반도체 공장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쨌거나 우리 삼성이 다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상 오늘 세계적으로 좀 일어난 일, 이슈가 될 만한
일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또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면 바로 빨리 살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